군대 간 아들과의 1박 2일 외박 여행기. 새벽 4시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 소리가 띠리리링 하고 울렸다. 평소 같으면 코골며 자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군대 간 아들의 첫 외박이라 부부가 함께 4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가야 한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와이프는 벌써부터 분주하다. 뭐가 그리도 좋은지 흥얼거리며 화장을 하고 있다. 전날 밤 캐리어에 잔뜩 챙겨둔 옷가지며 아들이 혹시라도 아플까봐 준비한 감기약, 파스, 두툼한 내복, 립밤, 손크림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거기에다 혹시 비 올까봐 우산 2개도 챙겨 놓으라고 한다. 가방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까지 가득 담았다. 아이고, 누가 보면 해외여행 가는 줄 알겠네. 1박 2일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산골이라 벌써 춥다고 하던데요. 초여름에 대구 신병훈련소에 입대해서 입소식 날 데려다주고 퇴소식 날 가서 몇 시간 같이 보낸 시간 말고는 2달 만에 처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 당연히 들뜬 마음이겠지. 입대하던 날 차 안에서 눈물 흘리던 모습이 어제 일 같은데 벌써 3달이 지났다. 사실 나는 좀 무덤덤하다. 아버지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남자라서? 나도 강원도 전방에서 근무하면서 평생 보지도 못할 눈을 실컷 구경하고 혹한기 훈련도 받고 고생도 하고 제대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와이프는 무슨 걱정이 저리도 많은지. 비 오면 비 온다고 아들 걱정, 덥다고 걱정, 이제 늦가을이니 추울까봐 벌써부터 걱정이다. 태풍 온다는 뉴스만 나와도 우리 아들 부대는 괜찮을까? 하고 걱정한다. 군대에서 주는 밥은 맛이나 있을까? 고참들이 괴롭히지는 않을까? 밤에 잘 자고 있을까? 요즘 군대는 호텔식이고 핸드폰도 하루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줘도 소용없다. 저녁이 되면 아들 카톡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욕실에 들고 들어간다. 머리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고 답장을 해댄다. 어떤 날은 아들 녀석 전화라도 오면 혹시 TV 소리가 시끄러울까봐 안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오붓하게 대화를 나눈다. 통화가 길다. 뭐가 그리 할 얘기가 많은지 원. 군대 식단이 집보다 더 맛있고 규칙적인 생활에서 더욱 건강해지니 염려 붙들어 매라고. 아무리 말해도 서방님 말이 귀에 안 들리는 모양이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꼭두 새벽에 시동을 걸고 출발한다. 가평까지 5시간은 소요되니 부지런히 달려야 한다. 기름은 미리 가득 채워놨으니 걱정 없다. 트렁크는 이미 짐으로 가득하다. 조심해서 천천히 운전해요. 졸리면 말하고. 걱정 마. 400km 정도야 껌이지. 이른 새벽이라 날씨가 쌀쌀하고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차량은 많지 않아서 드라이브하기 좋다. 중간중간 휴게소도 들러 커피도 마시고 여유롭게 가면 좋겠지만 와이프 등살에 빨리빨리 달려야 한다. 여보, 빨리 가자. 우리 아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직 시간 많아. 천천히 가도 돼. 중간쯤 달렸을 때 휴게소에서 화장실 간다고 겨우 5분 쉬었다. 그리고는 또다시 아들 있는 곳을 향해 부지런히 달린다. 마지막 톨게이트 나가기 전 휴게소에서 다시 5분 휴식하고 가평 읍내로 향한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를 타고 가니 경치가 정말 좋다. 북한강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진 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산과 단풍, 가을 햇살이 호수에 반짝인다. 여기 경치 진짜 죽이네. 나중에 둘이서 다시 올까? 너무 멀어서 다시 올 것까지야. 당연히 없겠지. 가평 읍내 PC방까지 국도와 산길을 달린다. 내비게이션이 꼬불꼬불한 산길로 안내한다. 굽이굽이 돌고 또 돌아 그렇게 마지막 30여 분을 달려가니 드디어 PC방이 보인다. 차를 세우니
PC방 앞에서 군복 입은 아들이 짙은 국방색 배낭을 메고 서 있다. 우리 차를 발견하고 손을 흔든다. 저기 있다. 와이프가 소리친다. 차가 채 서기도 전에 문을 열려고 한다. 아이고 위험해. 차 먼저 세우고. 차를 도로 옆에 대자마자 와이프가 뛰어내린다. 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한다. 우리가 와야 하니 PC방에서 게임이나 하며 시간을 때웠나 보다. 와이프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까맣네. 볼살이 좀 빠진 것 같아. 밥은 잘 먹고 다녔어? 힘든 거 없었어? 연달아 질문 공세다. 아들은 괜찮다고 잘 지냈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도 엄마 품에 안긴다. 포옹을 하며 아들을 감싸 안는다. 아버지인 나는 그냥 무덤덤하다. 잘 지냈나? 그래, 고생했다. 한마디 하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남자끼리는 원래 이렇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그냥 눈빛만 봐도 안다. 그래도 아들 모습을 자세히 보니 군인 티는 조금 풍긴다. 머리는 빡빡은 아니지만 짧았고 자세가 좀 꼿꼿해졌다. 피부는 까무잡잡하게 탔고 그런데 뭔가 아직도 신참 냄새가 많이 풍긴다. 아직 눈빛에 긴장감이 남아있고 움직임이 조심스럽다. 아들아, 배낭 이리 줘. 무거워. 엄마가 들게. 아이고, 왜 이리 무거워? 그냥 잡다한 거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요. 일단 하루를 잘 보내야 하니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여보자. 우선 근처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나 먹으러 가자. 배고프지? 네, 진짜 먹고 싶었어요. 아들 녀석 군 입대하고 처음 먹어본다고 한다.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 세트를 주문했다. 아들은 더블 불고기 버거에 감자튀김, 라지 사이즈, 콜라까지 주문한다. 더 시킬까? 치킨도 시킬까? 괜찮아요, 엄마. 이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하지만 와이프는 치킨도 시키고 치즈 스틱도 시킨다. 먹다 남으면 싸가지고 가면 된다면서. 아들은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아, 이 맛이 하며 행복해한다. 군대 밥은 어때? 맛있어? 네, 괜찮아요. 생각보다 잘 나와요. 고참들은 괴롭히지 않아?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다들 친절해요. 와이프는 아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듣고 싶어 한다. 군대 생활이 어떤지, 동기들은 어떤지, 내무반은 어떤지 끝없이 질문한다. 휴대폰은 언제 써? 저녁 시간에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카톡하는 거예요. 그 바쁜 시간에 엄마한테 연락해줘서 고마워. 나는 옆에서 감자튀김이나 먹으며 듣고 있다. 햄버거로 허기를 채우고 예약해둔 뿌띠 프랑스 마을로 향했다. 차로 20분 정도 걸린다. 북한 강변 도로를 따라가니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아들도 감탄한다. 군대 내에서만 생활하다가 이런 경치를 보니 어린애 마냥 좋아한다. 뿌띠 프랑스 마을에 도착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니 형형색색의 유럽풍 건물들이 청평호반을 배경으로 펼쳐져 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래. 김수현이랑 전지현이 여기서 찍었대. 와이프가 신이 나서 설명한다. 실제로 많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다. 시크릿 가든, 베토벤 바이러스 등도 여기서 촬영했다고 한다. 우와, 진짜 이쁘네요. 여기 인스타에 올리면 반응 좋겠는데. 그래, 사진 많이 찍자. 어린 왕자 체험관에서는 생택쥐 페리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는 유명한 문구가 벽에 쓰여 있다. 프랑스 전통 공예품 전시관에서 화려한 도자기와 인형들을 구경한다. 마리오네트 인형 극장에서는 마침 공연이 시작되려 한다.
프랑스 가정집 체험관에서는 옛날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다. 중앙광장에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섰다가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와이프가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부탁해서 가족 사진을 여러 장 찍는다. 하나, 둘, 셋. 김치. 엄마, 요즘 누가 김치라고 해요? 치즈라고 하지, 치즈. 청평호와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간다. 3층 높이의 전망대에서 보니 가을 단풍이 물든 산과 푸른 호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청평호는 1943년 청평댐 건설로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북한강 상류에 위치해 있다. 호수 주변으로 수많은 펜션과 리조트가 들어서 있어 수도권 대표 휴양지로 자리 잡았다. 호수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멀리 보이는 산들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저기 보이는 게 청평댐이야. 저기서 물 막아서 호수가 된 거지. 와, 댐이 생각보다 크네요. 흐린 날에는 호수 위로 물안개가 피어올라 신비로운 풍경을 연출한다고 한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물안개는 안 보이지만 햇살에 반짝이는 호수가 아름답다. 여기 진짜 좋으네. 사진 더 찍자. 와이프가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서 온갖 포즈를 취하라고 한다. 나중에 보니 사진이 200장도 넘게 찍혀 있다. 뿌띠 프랑스를 구경하고 가평 베고니아 정원으로 이동했다. 차로 15분 정도 거리다. 가는 길에 또 꼬불꼬불한 산길을 넘는다. 가평은 어딜 가나 산길이네. 그래도 경치는 좋잖아. 베고니아 정원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는데 멀리 거대한 건물이 보인다. 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통일교 본거지가 있는 곳이군. 가까이서 보니 건물이 유럽식 궁전풍이고 엄청 크고 위압적이다. 하얀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처럼 보여서 그 옛날 왕이 사는 궁전처럼 웅장하다. 맨 위 꼭대기 건물이 참 어머니인가 하는 분이 기거하는 곳인가 보네. 정치인에게 큰 돈을 줬니 안 줬니 해서 조사받고 있는 중이라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곳이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저거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수천억 원은 들어갔겠지. 통일교는 가평에 천원궁을 비롯해 요양원, 신학대학교, 수련원 등 대규모 시설을 건립했다고 하였다. 거기다 여러 호텔과 리조트, 관광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통일교의 투자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겼다고 환영하고 일부는 거대 종교단지와의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가평군 예산의 상당 부분을 통일교 관련 세수가 차지한다는 얘기도 있다.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도 좀 부담스럽긴 하다. 너무 크잖아. 베고니아 정원에 들어서니 가을 내음이 물씬 풍겨온다. 온실도 있고 야외 정원도 있다. 여기 꽃 진짜 예쁘다. 사진 찍어 인스타에 올리게. 이름 모를 새들도 구경한다. 새장에서 형형색색의 앵무새들이 제잘거린다. 아들이 새한테 안녕하고 말을 거니 앵무새 한 마리가 안녕하고 따라한다. 와, 신기해. 진짜 말하네. 1시간쯤 정원을 구경하고 나니 점심때가 됐다. 배고프지? 점심 먹으러 가자. 그 유명한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 거야. 사실 아들이 닭갈비를 좋아해서 첫 번째 메뉴로 정했다. 춘천이 닭갈비 원조인데 가평에도 맛있는 닭갈비집이 많다. 맛집 검색을 해보니 여기서 16km 정도 더 가야 된다. 여기는 조금만 이동해도 기본 10km 이상은 가야 되나 보다. 가평이 생각보다 넓은 것 같다. 그리고 가평대교를 들락거려야 맛집과 볼거리가 있는 것 같고 차를 몰고 춘천 방향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또 북한 강변을 따라간다. 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물가에는 황새가 물고기를 잡는다고 물속을 기웃거리고 있다.
닭갈비집에 도착했다. 우리는 3인분을 주문했다. 아들아, 많이 먹어. 철판에 닭갈비가 지글지글 익는다. 고추장 양념에 버무린 닭고기, 양배추, 고구마, 떡, 양파가 어우러진다. 와이프는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만 골라서 입에 넣어준다. 엄마, 제가 먹을게요. 아니야, 엄마가 싸줄게. 많이 먹어. 나는 옆에서 채소나 먹으며 지켜본다. 남편은 채소만 좋아하나? 속으로 중얼거려 본다. 그래도 보기 좋다.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닭갈비 맛은 그런대로 괜찮다.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이 입맛을 당긴다. 밥을 시켜서 볶음밥도 해먹고 남은 양념에 밥을 볶으니 고소하고 맛있다. 셋이서 맛있게 배를 채우고 커피까지 한 잔씩 곁들이니 기분 짱이다. 아들과 와이프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나는 집에서 가져온 봉지 커피를 마신다. 이제 어디가? 숙소 체크인하러 가야지. 보름 전에 예약해뒀어. 파로티아라고 가평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호텔로 예약했어. 댓글평이 아주 좋다고 와이프가 자랑한다.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괜찮아 보인다. 바로 앞에 호수가 있고 수영장도 있으니 좋긴 하네. 또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킨다. 숙소까지 차로 3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온다. 꾸불꾸불한 산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내달린다. 달리다 보니 완전 시골길이 나타났다. 인적이 드물고 외길이다. 논밭이 펼쳐지고 간간히 비닐하우스가 보인다. 정말 여기 맞아? 호텔이 이런 곳에 있어? 그러게. 근데 내비게이션이 여기래. 목적지 1km를 남기고 더 좁은 길로 들어간다. 논두렁 사이에 우거진 갈대숲을 겨우 지나갔다. 차 한 대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이다. 조심해. 논두렁에 빠지겠어. 다시 몇백 미터를 지나 도착해보니 숙소가 눈앞에 보인다. 그런데, 이게 뭐야? 가까이서 보니 컨테이너를 붙여서 만든 3층짜리 건물이다. 호텔이 아니라 컨테이너 펜션이었다. 사진과는 완전히 딴판이네 그려. 사진은 각도를 잘 잡아서 찍었나 보다. 베란다 앞쪽에는 청평호수가 펼쳐져 있고 수영장엔 물은 다 빠지고 바닥만 앙상하게 남아있다. 가을이라 물놀이 시즌이 끝나 을씨년스럽다. 댓글 보고 예약한 우리가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노? 문제는 밥을 먹으러 가려면 다시 10여 킬로미터를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편의점은 당연히 없고 그냥 외진 시골 공터라 생각하면 된다. 좀 쉬었다가 나가자. 여기 환불은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지. 당일 취소는 100% 위약금이야. 이미 결제도 했고 도착했는데 있어야지 뭐. 차 트렁크에서 짐을 한 보따리 꺼내 배정해준 숙소로 향한다. 계단을 올라가니 2층에 우리 방이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게 뭐야? 방이 정말 좁다. 침대 2개가 달랑 놓여 있는데 바닥에 앉을 공간조차 없다. 방바닥에 앉기는커녕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공간밖에 없다. 사진이랑 너무 다르지? 그나마 다행이다. 화장실이 안에 있어서. 하지만 방이 너무 좁아서 짐을 풀 곳도 마땅치 않다. 어쩌겠어, 이미 왔는데. 하룻밤만 자고 가면 되지.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좀 더 잘 알아볼 걸 그랬네. 괜찮아요. 미안해하는 엄마에게 아들이 괜찮다고 한다. 역시 군대가 사람을 만들긴 만드나 보네. 아들과 와이프는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한다. 나는 방에 있어봤자 할 게 없어서 바깥으로 나갔다. 수영장 주변과 난간 사이로 펼쳐진 청평호를 감상하며 억지로 시간을 때운다. 호수 위로 작은 배들이 지나가고 멀리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초가을 단풍과 어우러져 아름답다. 뭐 경치는 좋네. 풍경 사진을 몇 장 찍는다.
나중에 아들한테 보내줘야지. 30분쯤 지나서 방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까지는 시간이 아직 좀 남아서 남은 시간 동안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TV를 본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린다. 뭐 볼만한 거 없나? 아빠, 제가 요즘 군대에서 보는 프로 틀어드릴까요? 심야괴담회라고 군대에서 다들 좋아해요. 아들이 채널을 돌려 심야괴담의 프로를 튼다. 진행자들이 무서운 공포 괴담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이다. 실제 경험담을 재현하기도 하고 으스스한 음악과 효과음이 분위기를 더한다. 아니,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냈는데 저런 무서운 귀신 나오는 방송이나 즐겨보면 무서워서 보초는 어떻게 서냐? 하하, 그래서 두 명이 같이 서요. 두 명이 같이 서서 다행이네. 다 같이 웃는다. 이제 저녁 먹으러 갈 시간이다. 저녁 때가 되니 역시 윗지방이라 날씨가 조금 춥다. 패딩을 하나씩 껴입는다. 아들도 군복 위에 패딩을 입는다. 그러고 보니 너 군복 입으니까 진짜 군인 같다. 당연하죠. 전 진짜 군인인걸요. 하, 그렇지. 나갈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문득 생각났는지 배낭에서 뭔가를 꺼낸다. 아, 맞다. 아빠,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제가 PX에서 샀어요. 응? 뭔데? 하면서 와이프가 궁금해서 포장을 뜯어본다. 화장품 세트와 또 다른 영양크림 한 개가 들어있다. 어머, 이게 뭐야? 아들아, 이거 비싼 건데 2개씩이나 준비했니? 괜찮아요. 제 월급으로 샀어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2개를 준비해서 배낭에 넣고 왔다. 나한테는 전투식량도 준다. 오늘 간만에 횡재했다. 아들아, 고마워. 와이프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란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별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별거 아니야.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마음껏 보냈다. 더캠프라는 사이트가 있다. 군대 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즐겨 이용하는 곳인데 거기 댓글들을 보면 군대 간 아들이 화장품도 사주고 선물도 보내준다는 글들이 적혀 있는데 와이프가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서 부러워했었는데 지금 그 소원을 풀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나도 사실 감동했다. 겉으로는 무덤덤하게 그래 고맙다 했지만 속으로는 뭉클했다. 이놈이 철이 들었구나 싶었다. 아빠도 고마워. 잘 쓸게. 네, 피부 관리 잘하세요. 전투식량도 오랜만에 보니 신기하다. 비상식량이라고 군대에서 나눠주는 건데 맛이 기가 막힌다. 몇 개 들어있는 것 같으니 아껴 먹어야지. 기분 좋게 선물도 받고 예약해둔 식당으로 출발한다. 또 꼬불꼬불 산길을 달린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니 비탈진 도로 중턱에 식당이 나타난다. 여기네. 삼겹살과 홍게가 맛있다는 집. 주차를 하고 들어간다. 식당 내부는 아늑하고 따뜻하다. 손님이 꽤 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가. 삼겹살 5인분 주세요. 홍게는 별로인 것 같아 제외시켰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니 미나리와 된장, 마늘과 고추, 채소가 먼저 나온다. 그리고 이어서 삼겹살이 철판에 지글지글 구워진다. 와, 고기 진짜 두툼하다.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간다. 아들아, 많이 먹어. 고기 좋아하잖아. 네, 잘 먹겠습니다. 미나리에다 된장을 잔뜩 발라서 삼겹살과 함께 먹으니 맛있다. 된장의 구수함과 미나리의 아삭함, 삼겹살의 고소함이 어우러진다. 아들이 정말 맛있게 먹는다. 먹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아들아, 더 먹을래? 고기 더 시킬까? 괜찮아요, 엄마. 배불러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서니 방 공기가 차갑다.
이제 곧 겨울로 들어설 모양이다. 추워. 빨리 차에 타자. 돌아오는 길 초저녁인데도 가로등 불빛이 너무 어둡다. 산골이라 가로등도 띄엄띄엄 있어도 희미하다. 불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 시골이라 그런가 봐. 숙소 오는 길은 정말 어둡다. 가끔씩 쌍라이트를 켜며 달린다. 양옆으로 검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논밭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 귀신이 나올 법도 하겠다. 무서운 소리 하지 말아요. 아까 심야계 담에 본 거 생각나네. 이런 곳에서 귀신 목격담 많잖아. 그만하세요. 아들이 웃는다. 하하, 괜찮아요. 엄마 귀신 없어요. 그래도 무서워. 그러는 사이 차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달려 숙소에 도착했다. 주차를 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며 집에서 가져온 간식거리를 안주 삼아 도란도란 밤새 이야기 꽃을 피운다. 그렇게 짧고 짧은 밤이 야속하게 지나가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느지막이 일어나 커튼을 열어보니 청평호에 아침 햇살이 반짝인다. 주변을 걸으며 삶의 여유로움도 잠깐 동안 만끽해본다. 가져온 짐을 하나둘씩 정리해서 차에 싣고 정이 전혀 안 드는 숙소에 이별을 구한다. 그래도 경치는 좋았어. 맞아. 청평호 전망은 정말 예뻤지. 간단하게 돈가스로 아침 겸 점심으로 배를 채우고 예약해둔 미사리 가평 크루즈를 타러 갔다. 차로 20분 정도 거리다. 아들아, 오늘 몇 시까지 복귀해야 돼? 7시까지요. 원래는 4시경 아들과 헤어지고 우린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아들이 부대 복귀하기 싫은지 시간을 꽉 채울 모양이다. 우리도 아들과 더 있고 싶으니 좋다. 크루즈 선착장에 도착했다. 표를 끊고 들어가니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아담하고 고급스러운 3층짜리 배가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승무원들도 친절하게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3층 갑판으로 올라가시면 전망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층 가판 위로 올라갔다. 가판에서 청평호 주위를 보니 여기저기 있는 펜션과 건물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담아낸다. 배가 출발한다. 배고동 소리와 함께 천천히 호수를 가르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1층 선내엔 중국인 관광객이 단체로 진을 치고 있다.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요즘 한국 관광 많이 오나 보네. 한류 영향인가 봐. 청평호와 산을 배경으로 아들과 함께 여러 장 사진을 찍는다. 크루즈는 1시간 정도 청평호를 한 바퀴 돈다. 그렇게 유람선 관광도 마쳤다. 다시 시동을 켜고는 차를 몰고 이탈리아 마을로 향한다. 7km 정도 거리다. 뿌띠 프랑스 마을 옆인데 어제 다 못 보고 시간이 남아서 다시 왔다. 이탈리아 마을은 피노키오 마을이라고도 불린다. 이탈리아를 테마로 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이다. 입구에 들어서니 이탈리아풍의 건물들이 나타난다. 붉은 벽돌과 타일, 지붕, 아치형 창문이 이국적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품들을 재현해 놓은 전시관도 둘러본다. 헬리콥터의 원형, 전차, 여러 기계 장치들이 전시되어 있다. 다빈치가 이런 것까지 만들었어? 응, 천재였거든. 발명가이자 예술가였지. 미켈란젤로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 다비드상의 축소 모형, 천지창조 그림 등. 이거 교과서에서 봤어요. 그래, 유명한 작품이지. 피노키오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여러 조형물과 체험 공간도 있다. 피노키오 인형, 제페토 할아버지, 푸른 요정 등 캐릭터들이 곳곳에 있다. 여기서 사진 찍자. 피노키오 인형 옆에서 사진을 찍는다. 아들이 피노키오처럼 코를 길게 만드는 포즈를 취한다. 이곳에도 역시 일본인, 대만인,
유럽인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여러 나라 언어가 들린다. 1시간쯤 구경하고 나니 오후 4시가 넘었다. 저녁 먹으러 갈 준비를 한다. 한정식 먹으러 가자. 내가 검색해서 평 좋은 집 찾아뒀어. 오, 그래, 어디예요? 리뷰가 꽤 좋은 식당이야. 차를 몰고 한정식 집으로 향한다. 15분 정도 거리다. 3인 한정식을 주문했다. 1인당 25,000원이다. 천천히 기다리니 음식이 한 상 가득 나왔다. 상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차려졌고 가지수도 많다. 나물, 김치, 전, 찌개, 구이 등등. 하지만 맛을 보니 별로다. 가지수는 많은데 가격에 비해 그다지 퀄리티가 높지도 않고 음식 맛 또한 별로다. 2인이 가도 작은 생선 하나는 기본인데 3인상에도 생선 한 마리면 좀 그렇다. 그나마 매운 고추장 돼지고기 볶음이랑 1인 밥솥에 있는 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점수 미달이다. 가평에서는 맛집 찾는 게 일이네. 그러게요. 어제 닭갈비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는가 시킨 거는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돼지볶음 요리도 많이 남겼다. 마지막 저녁인데 많이 아쉬웠다. 식당을 나서니 주위가 어두컴컴하다. 아들아,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지. 네, 이제 들어가야죠. 아들 목소리가 작아진다. 그렇게 짧고도 긴 아들과의 1박 2일 여행의 끝자락에 다 왔다. 차를 몰고 10여 킬로미터를 달려서 산을 넘고 가평대교를 또다시 지나간다. 이틀 동안 가평대교 다리만 왔다 갔다. 10번도 더 지나쳐가네. 차 안의 분위기가 묵직해진다. 말없는 고요한 정막이 흐른다. 아들 부대 정문 바로 옆 희미한 불빛이 있는 으슥한 곳에 차를 주차한다. 시계를 본다. 6시 55분. 이제 부대 복귀해야 할 시간이 왔다. 와이프가 말을 꺼낸다. 아들아, 휴가 때 다시 보자. 힘내고. 그러더니 말없이 아들을 껴안아준다. 옆에서 흘낏 보니 아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다. 훌쩍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덩달아 와이프도 훌쩍거린다. 아이고, 나도 마음이 찡하다. 무슨 전쟁터 끌려가나? 때가 되면 제대하는데. 속으로만 중얼거려 본다. 아들 등을 토닥거려주며 말했다. 아들아, 시간은 간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사나이는 박력이 있어야지. 아들이 배낭을 메고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진다. 한참 동안 정문을 바라보던 와이프가 눈물을 닦는다. 우린 그렇게 이별을 하고 말없이 차에 탔다. 마지막 시동을 걸었다. 우리는 또다시 산길을 돌고 돌아 400km나 되는 멀고도 먼 도로를 달려야 했다. 밤새도록 달린다. 고속도로 옆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수없이 스쳐 지나간다. 그렇게 우리의 1박 2일 아들과의 여정도 이 밤과 함께 추억 속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